미술관의 정의와 역할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미술관이에요. 단순히 학예 연구와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토탈미술관 큐레이터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거제도에서 아그네스 파크에서 개최된 에코아트 페스티벌 모두의 쉘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귀촌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귀촌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수도권 밖에 있는 예술 환경이 수도권과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지역 개발이 자본을 중심으로 좀 가속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문화와 환경이 이제 훼손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문화예술 행사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에 중요성도 알게 되었고 지역 전시의 필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탈미술관은 긴 기간 동안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2016년부터 진행해왔던 바틱 스토리도 인도네시아의 빈민촌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천이나 여수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큐레이터 스쿨도 진행을 해왔고 작가님들과 직접 지역을 탐방하는 로드쇼 프로젝트도 진행해 왔어서 그 과정의 연장선에 이번에 모두의 쉘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섬인데요. 그만큼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거제시의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이 도서 지역의 보전을 개발과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도 개발과 보호라는 문제는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예술로 매개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그네스 파크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작점도 있어서 모두의 쉘터를 이 거제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동네 분들, 지역 주민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전시나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제도를 에워싸고 있는 바다도 좀 더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낭만화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 쉽잖아요. 좀 더 관광지나 아니면 수산물 생산지라던가 이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지역의 주민분들은 이 바다가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관광 지역의 바다보다 더 생활 바다에 가까운 그런 접점이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나 수온의 변화에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해양 생물도 저희보다 더 다양하게 아시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라는 터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바다와 얽힌 역사나 신화 그리고 뭐 노랫말 같은 거에 훨씬 더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이 지역 전시를 진행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모두의 쉘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인 212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0년 후에 계신 거예요. 이런 SF적인 스토리를 배경으로 깐 이유는 현대미술 전시가 거제도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은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대미술 전시에 대한 접근성을 좀 더 높이고자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이번에 시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을 모두의 쉘터에 안내해드릴 하루라고 해요. 지금은 2124년이에요. AI 오디오 가이드인 하루가 등장을 해서 이 전시 해설을 주도를 하는데요. 2124년에 지구가 급속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때문에 거의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졌다는 걸 가정했을 때 거제도가 거의 유일하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자급자족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서 모두의 쉘터가 세워졌다는 이 가상의 배경으로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시작을 하고 그와 연결되어 있어서 작품 소개가 이루어져요. 제가 먼저 작품에 대한 정형화된 해설을 정리해서 총괄 디렉터인 신보슬 선생님 챗 GPT와 협업을 해서 SF적 상상력 구조를 짰고요. 되게 놀랐어요. 챗 GPT의 그런 창의적인 협업이 되게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지역 주민분들이 왔을 때 남녀노소 연령대 구분 없이 되게 그 스토리를 즐기기도 하셨고 일단 어르신들은 글을 읽지 않아서 너무 좋다.
아그네스 파크 공간이 가동을 멈추고 방치되어 있었던 이제 폐수산물 공장을 재생해서 만들어진 재생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더 생활 바다에 어울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경험을 주고 싶었는데 1층에 있는 김현준 작가님의 작품의 경우에는 원래 아그네스 파크가 입구 라운지 쪽에 어촌계 바다의 풍경과 어촌계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전시해 놓은 구획이 있었어요. 거기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로 입장하는 경험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김현준 작가님의 숨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작가님이 반복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덕분인지 해수면 아래의 풍경까지 함께 담기도 하고 해수면 아래의 풍경에서 점차 2층, 3층으로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물리적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거제라는 곳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것은 고요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고요함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 숨을 또 한 번 느꼈던 이제 시간이 있었었고, 그 느낌을 아직도 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가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제 작업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이나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로 현장에서 수집한 재료를 활용하고 우리가 소비하고 버리거나 배출해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의 해안가와 바닷속에서 수집, 조각 작업을 하고 있고, 숨 덩어리 작업은 좀 사소한 제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숨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위라서 평소에는 의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몸의 이상이나 변화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호흡이 좀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이제 경험을 제가 하게 됐고, 그 지속적인 호흡을 겪는 과정에서 숨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생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생생한 존재감과 나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이 숨이라는 것을 이용한 작업을 해봐야겠다라는 계획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제주에서 해안가로 떠밀려오는 이제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들, 주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배출해내는 쓰레기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수집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다랑 연결을 짓게 됐고, 숨이 닿지 않는 바닷속에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조류라든지 또는 산호, 그리고 뭐 따개비 같은 것들이 막 그 시멘트 덩어리들을 덮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연이 갖고 있는 포용력이라든지 적응력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또 제가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들을 또 보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쟁에 사용되는 뭐 탱크라든지 포 같은 것들을 위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이용해서 위장하고 있는 느낌처럼 되게 거대한 덩어리로 다가왔었고, 그게 상처가 좀 덜 아문 상처 위에 딱지가 너무 두껍게 앉아서 속살이 골마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멘트 덩어리들을 좀 꺼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속살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꺼내올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물속에서 이것들을 내가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작게 조각을 하고 내 숨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조각해서 이 덩어리들을 밖으로 꺼내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했고,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속에서 작업하는 영상과 제가 수집한 이제 해양 쓰레기들이 같이 전시가 되었는데, 영상을 통해서는 물속의 소리, 그리고 조각하는 소리 같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객들이 들으면서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해양에서 주워온 이 것들은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서 이제 흔적들이 변형된 이 덩어리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아그네스 파크 전시 공간이 워낙 크기도 해서 21분의 작가님과 60점이 넘는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부 바닷가에 설치한 송성진 작가님이 아그네스 파크에 가장 자주 방문을 하셨어요. 다행스럽게도 김해와 부산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을 하고 계셔서 물리적인 여건은 좀 더 괜찮았는데, 저 언웰컴이라는 작품이 갯벌에 설치된 작품인데, 작품을 설치하기 전부터 물때를 계산해야 돼가지고 긴 패목을 갯벌에 먼저 박아두고 만조대 물높이와 간조대 물높이를 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었어요. 작가님이 사실 앞서 진행됐었던 한평조차라는 작품 때문에 바다에 설치한 경험치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아무리 한 나라라도 각 지역의 바다 성격이 다른 만큼 거제도에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뭔가 휑해 보여서 봤더니 문짝이 사라졌더라고요. 원래 파도를 직접 맞아서 원형이 소실되고 사가가는 모습을 보는 게 작품의 의도이긴 하지만, 관객들이 많이 만나기도 전에 문짝이 떨어져 버려서 작가님이 다시 문짝을 달러 오시거나 날아가 버린 연을 다시 메러 오시거나 해서 가장 자주 아그네스 파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두의 쉘터는 환경 보호나 생태계의 다양성, 생태적 이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한 전시이기도 해요. 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도 고유한 게 있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예술가들이 다양한 매체로 생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다각도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방앤리 함경화 작가님 그리고 나연 작가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코어 라운지라고 소개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만큼 영상이라는 공통 매체를 가지지만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함경화 작가님의 허니바나나는 바나나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이 과일이 매개체가 돼서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거대 자본과 얽히게 되는지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과일인 바나나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이 바나나와 글로벌 자본주의가 어떻게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창밖에 아그네스 파크 주변을 이루는 생태 정원이 그대로 고스란히 보이면서 저 문제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구나 연결되어서 보이기도 해요. 방앤리는 액트제로 시리즈로 이번 전시에 참여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근접해 있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노지와 사고의 모습, 그리고 생태적 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작품이에요. 헤드셋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의 환경과 감각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로 나타난 현실에 감각적으로 접속하면서 환경의 일부이자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질문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소형 모니터에 전시되어 있는 나현 작가님의 식물 채집 포모사 프로젝트는 대만 고산족 원주민과 그들이 식물과 맺은 의례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일련의 작품 중 하나인데요. 문화인류학자의 관점에서 식물과 부족 간의 관계를 기록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설치가 되어 있고, 관객은 그 사이를 오가면서 환경을 중심축으로 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파생되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위치도 곱씹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쉘터에서 당장 위치를 찾지 못해도 환경과 자신의 간격을 파악하면서 위치도 잡아보고 스스로의 역할도 떠올리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아그네스 파크가 있는 곳을 폐공장이 있는 곳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방문해서 언제 여기가 이렇게 변했냐고 놀라시면서 전시를 관람하고 가셨는데, 이제는 현대미술 전시가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위치가 통영이랑 거제를 잇는 거제대교와 가까운 만큼 거제 시민뿐만 아니라 통영시 주민분들도 많이 찾아주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좀 알려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좀 더 알려지긴 됐지만 지역 주민분들과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접촉면을 더 넓히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저희 이혜은 작가님의 작품의 경우에도 작가님이 진행하는 쌓기 시리즈가 참여자들과 되게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그들의 삶에 정말 접속을 해야 만들어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품인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간이 이번에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진행했었던 바다 쌓기
가 이번에 전시가 되어서 작가들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가 더 있었으면 했지만 부족했던 게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이혜은 작가님의 작품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분들과 이런 식으로 우린 교류할 수 있어요 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작업하고 있는 이예은이라고 하고요. 보통 제가 있는 공간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함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한다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탑을 보면서 좀 사람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혹은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관계랑 모습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산을 오를 때 작은 돌멩이 탑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슈퍼 돌도 아닌데도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담기기도 하고 소원이 담기면서 어떤 소원탑이 되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이제 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탑을 쌓아 올리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모습으로 쌓아 올리고 있어요. 이번 바다 쌓기도 당진의 포구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물건을 받은 거였는데요. 당진은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도시였었어요. 당진의 어느 미술관에서 우리가 포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담는 방식이 같이 하면 재밌겠다 해서 연락이 주셨고 저는 이제 당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사가 있는 곳이어서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가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마주해야겠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갔었던 거였고 당진은 간척 사업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고 또 산업이 너무 발전이 되면서 바다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이제 변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의 쉘터의 작업에 있는 우동기 선장님과 박상진 선장님 또 그 외에는 어떤 포구에서 어업과 뭔가 음식점을 하시던 다른 분의 물건을 받기도 했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바다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 이들이 계속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이 바다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탑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우동기 선장님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제 충청도시니까 또 같은 충청도라 생각하셔서 굉장히 또 잘해주셨어요. 선장님이 아주 어릴 적부터 지냈었던 곳이 당진의 성구미 포구라는 곳인데 그곳은 지금 현대제철이 들어와서 아예 그 포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그 선장님이 참 재미있으신 게 옛날에 사용하던 어업 도구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고 또 사진들도 다 보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옛날 자료들도 함께 보고 또 옛날 어업 도구들을 또 직접 보여주시고 또 시범도 보여주시면서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진의 바다와 거제의 바다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제에도 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바다의 모습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수면의 온도도 많이 높아져서 뭐 그동안 양식하던 것들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었고 어종의 양도 달라지기도 하고 뭔가 변화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당진의 바다랑도 닮아 있는 거예요. 당진은 바다가 아니라 땅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속 사람에 의해서 변화하는 모습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했던 점은 사실은 그냥 제가 물건만 덥석덥석 받아서 막 쌓아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리고 준비 과정이 훨씬 길었던 작업이었고 쌓는 것도 쌓는 거지만 그분들 계시는 포구에 직접 가서 막 문 두드리면서 얘기하고 만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과정들 오히려 탑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지만 저는 탑이 바로 섰을 때 균형을 잡고 얘네가 넘어지지 않는 그 순간을 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이 정말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직접 사진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 부분 좀 늘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커뮤니티의 어원이 지역에서 시작돼요. 공동의 기억을 가진 혹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지역의 집단을 가리키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그만큼 지역이 참여하는 미술관이란 지역 커뮤니티와 새로운 기억을 함께 만들어가고 다음의 목표를 세우면서 기존의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관점을 확장시키면서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거는 더 견고하게 지킬 수도 있고요.